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김없이 생방송으로 또 인사드리는 시간입니다. 부동산 고민 해결과 또 전문가들이 엄선한 투자처를 또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부동산 포커스 진행을 맡은 최윤영입니다. 1, 2인 소형 가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인지 소형 수익형 부동산이 또 많은 분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요즘이죠. 주택시장이 과거와는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는 시기인데요. 변화하는 이런 시장 속에서 저희 부동산 포커스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투자 해법도 함께 또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울전화 3424-0721번 그리고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겠습니다. 샵 8289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편하신 쪽으로 연락 주신다면 상담 발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생방송으로 저희와 함께 하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랜드스타 에셋의 황현 대표님 잘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제가 저희 RTN 부동산 경제 TV에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친정을 온 듯한 느낌인데요. 자,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모든 사항들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요 바로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찾아주신 황현 대표님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네, 친정에 온 듯한 느낌이라고 해주셨는데요. 친정은 정말 편안한 자리잖아요. 그런 만큼 여러분들에게 또 편안하게 또 알찬 정보, 부동산에 관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럼 지금부터 황현 대표와 함께하는 월요일 고민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포커스 오늘 이 시간은요 황현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부동산 포커스는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투자는 항상 투자자의 확인과 또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황현 대표님이 직접 진행해 주시는 세미나 소식 안내해드립니다. 2017년 부동산 전망과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무료 세미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금요일 1시부터 3시까지 진행이 되겠고요. 장소는 강남구 삼성동 강의장으로 방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의 있으시거나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서울전화 3424-072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포커스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볼 텐데요. 오늘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전화 그리고 문자 상담 시간이 일단 우선 마련이 되어 있고요. 번호 한 번 더 고지를 해드립니다. 서울전화 3424-0721번 그리고 샵 8289번 정보 이용료 100원이 있습니다. 전화, 문자 편하신 쪽으로 연락 남겨주시면 발빠르게 도와드리고요. 나중에 또 추천 물건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전화 연결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지금 용산 도원동에 네. 삼성 레미안이라고 24평짜리 네네. 지금 요거를 투자 목적으로 살까 지금 생각 중인데 네. 괜찮은지 싶어가지고요. 용산구 쪽 아파트 지금 보고 계시고 투자 목적으로 매수 네. 괜찮을까 그런 점 궁금하신 네.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문의 주셨던 부분 우리 황현 대표님과 함께 얘기 나누면서 네네.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도원동 삼성레미안 보유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네. 예, 몇 평 보유하고 계시다는 거죠? 보유한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살려고.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고려 중이시다고? 네네. 예. 몇 평형이요? 24평 생각하고 있어요. 24평형이요. 네. 지금 시세 한번 알아보셨어요? 보니까 부동산 가보니까 한 5억 1천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5억 1천 정도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도원동 삼성 레미안 같은 경우는 이제 용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산구 그죠? 네.
네, 네. 용산구인데 지금 이 용산이라는 지역이 아파트 시세, 재개발 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 호재에 의해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을 이끌고 가고는 있습니다만 이 도건동 삼성 레미안 같은 경우는 용산구에 입지하고 있지만 아파트 시세는 마포에 끌려다니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공덕동 주변에 있는 시세들이 엄청 강해요. 예를 들어서 레미안 푸르지오라든가 동덕동 자이라든가 이편한 세상 용강이라든가 이런 아파트들이 시세를 전반적으로 이끌고 가다 보니까 우리 도원동 삼성 레미안과 똑같은 연식의 마포에 있는 아파트 시세보다도 가격이 더 낮아요. 무슨 얘기냐? 결국은 시장이 자꾸 아파트 주도 자체가 지금 아파트가 계속해서 군락형 아파트로 만들어져 갖고 있고 새 아파트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공덕동의 눈치를 보면서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사실 매수 타이밍은 아니고요.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하시면 좀 장기적인 생각을 갖고 가셔야지 돼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용산이라는 지역이 어쨌거나 용산 민족공원과 큰 틀의 철도 차량기지의 개발에 큰 축이 두 가지 축이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축 자체들이 지금 당장의 큰 시장의 파장은 없겠지만 향후에 용산 전반적인 시장 그리고 서울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을 이끌어갈 만한 파급력은 있기 때문에 단기 투자보다는 5년에서 6년 이상을 보고 한 좀 장기 투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왜 그러냐면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공덕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어쨌거나 지금 20평대가 최고가가 막 7억대까지 지금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20평대가 8억대를 넘어간다고 하면 아파트라는 거는 어쨌거나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덕동에 8억 주고 살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차라리 10억짜리 강남에 있는 새 아파트를 살 수요자 더 많아질 수도 있거든요. 결국에는 공덕동에 있는 아파트가 8억대를 20평대가 넘어가기 힘들다 치면 어쨌거나 수직 계열화에 의해서 도원동 삼성 레미안조차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5억대 중반을 넘어가기는 힘들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만 향후에 용산이라든가 용산 주변 여러 가지 개발 호재에 의해서 추가적인 상승은 아직까지 남아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네, 여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상담 도움이 되셨나요? 네, 많이 도움됐어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주신 우리 시청자분,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용산구 5년에서 6년 장기 투자 측면으로 좀 보고 투자 개념을 들어가시라라고 대표님께서 좀 견해를 주셨는데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또 저희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포커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전화 혹은 문자 상담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번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8289번 문자 메시지도 가능하시겠고요. 그리고 서울 전화 3424-0721번으로 또 전화 남겨주시면 저희가 발빠르게 또 순차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은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투자는 항상 또 투자자의 확인과 또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같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또 시청자분 상담 연결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다 가능하신데요. 전화 상담 먼저 이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여기 응암동에 네. 힐스테이트 100년산 4차 34평 분양권을 보유 중인데요. 네. 매도 시점과 향후 전망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응암동의 아파트 분양권 보유를 하고 계신데 시점, 매도 시점 궁금하시다고 또 향후 전망까지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 점도 황효은 대표님께서 상담을 좀 친절하게 도와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분양권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가격이 많이 오르진 않죠, 지금 현재. 네네. 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일단 응암동 백년산 힐스테이트는 산 밑에 있으면서 일단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한 4,000세대가 넘는 군락형 아파트 단지거든요. 앞으로 아파트들이 나홀로 있는 시내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보다는 어쨌거나 단지가 크고 군락형으로 이루어져야지 편의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이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군락형 아파트 위주로 시세가 이끌어 갈 텐데 응암동 힐스테이트는 뭐 브랜드 인지도가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고 단지 규모가 작은 것도 아니지만 주변 시세에 비해서 사실 형편없이 가격이 좀 많이 저평가돼 있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군흥지고 또 주변 지역이 응암역이 있긴 하지만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교통이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청과 광화문이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는 상암동이라는 대단히 미디어 타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업무타운과의 접근성이 용이하지만 대중교통이 약간 취약하고 군흥지라는 단점 때문에 가격이 크게 안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파트라는 거는 특히 부동산 시장은 항상 먼저 가는 놈이 있고요. 먼저 가는 놈 바로 뒤에 뒤따라가는 놈이 있고 그리고 다음에 좀 쉬었다 시차를 두고 따라가는 사람들 따라가는 놈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 자, 이 지역에서 어쨌거나 가격주도 아파트는 상암동이에요. 그 최근에 이제 앞으로 수색이 개발되면 상암과 수색 두 축이 이 지역의 시세를 이끌겠지만 어쨌거나 상암동 아파트 단지가 최근에 한 2년 동안 8천에서 9천이 상승을 했고 상암동이 오르는 걸 보고 바로 뒤에 따라가는 놈. 가재울 뉴타운이 따라서 8, 9천을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응암동은 쉬었다 가는 친구인데 이 쉬었다 가는 친구가 다른 아파트 먼저 따라간 놈과 뒤따라가는 놈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많이 안 올랐다라는 거죠. 약 3천 정도밖에 상승을 안 했어요. 그런데 최근 2년 사이에 이 응암동 힐스테이트의 전세 가격은 1억 2천을 훨씬 넘어서 1억 2천에서 1억 4천 정도 상승이 됐기 때문에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제 생각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 뒤따라가는 놈인 응암동이 시차를 두고 앞으로는 좀 더 분발해서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상당히 많고 향후에 또 수색뉴타운에서 나오는 이주 수요와 수색뉴타운의 분양가가 그 주변 시세의 가격을 또 움직일 텐데 제가 봤을 때 수색뉴타운 이번에 수색 4구역 분양이 조만간 이루어질 텐데 이 수색 4구역 분양가가 그렇게 녹록치 않은 분양가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그 분양가에 역시 프리미엄이 더해질 걸로 되기 때문에 응암동처럼 좀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는 지금 5억대 초반이지만 5억대 중반 이상의 시세 상승은 충분히 할 수 있다. 특히 연신내역 같은 경우는 GTS에 대한 호재도 있기 때문에 향후 물론 지하철 교통망이 한 번에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마을버스를 타고 몇 정거장을 가야 되지만 어쨌거나 향후 강남 접근성과의 물리적인 거리가 상당히 좁아지기 때문에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이다. 그래서 좀 더 보유하셔도 좋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포커스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에 관한 고민, 또 평소에 궁금증 있으셨던 분이시라면 이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번호 보이실 텐데요. 서울 전화 3424-0721번, 샵 8289번, 문자 메시지도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도 계속해서 시청자분 어떤 내용으로 문의 주셨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연결된 거예요?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외대역 있는데. 네네. 거기 휘경 SK뷰라고 있어요. 네네. 그것을 제가 34평형인 거를. 네. 제가 5억 2천에 이제 분양을 받았거든요. 네네. 이게 좀 앞으로 좀 어떻게 될는지. 그게 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동대문구 쪽이시네. 외대 근처라고 하셨죠? 예, 휘경동 있는데 있잖아요. 네. 예, 외대역 있는데. 그 동대문도 휘경동의 아파트 말씀하셨던 휘경 거. SK뷰. 네, 34평 보유를 하고 계시고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혹시 언제쯤에 입주를 앞두고 계신가요? 이게 분양받은 거래 가지고 입주는 19년인가 그럴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6월인가 뭐 그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후 전망까지 좀 저희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부분 마음껏 질문을 해주시죠.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더 보유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제 아파트에 이제 아까 34평형이라고 하셨죠? 이제 프리미엄이 예. 붙어서 아마 5억대 중반 정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서울시의 일반적인 뉴타운에 있는 아파트 프리미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안 올랐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어쨌거나 좀 서울의 도심부에서 좀 멀리 떨어지진 않았지만 물론 외곽에 있어요. 그렇지만 뭐 이문 뉴타운, 희경 뉴타운이 지하철 이문역도 있고 희경역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을 타고 20분에서 30분이면 동대문과 서울시 한복판, 종로까지 다다를 수 있는 물리적인 거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심과의 접근성은 상당히 가깝지만 주변 시설이 사실은 많이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들도 같이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최근에 5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 입주한 5년 차 되는 아파트인 센트레빌이라든가 브라운스톤 같은 경우는 지금 SK 지금 말씀하신 희경 여기가 2구역일 거예요. 2구역 아파트와 시세가 거의 비슷해요. 그럼 우리 아파트는 입주도 안 했는데 이미 입주한 지 5년 차 되는 아파트. 그럼 우리 아파트가 입주하려면 그 아파트들은 7년 차, 8년 차 되는 아파트거든요. 그 아파트들보다 시세가 비슷하다는 건 아직 저평가돼 있다라는 거고 좀 이제 브랜드가 좋은 아파트 그쪽이 이제
희경인가요? 이문동 레미안이 있을 거예요. 입주 한 14년 차 되는 아파트인데 거기 한 4억대 중반 정도 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변에 14년 차 되는 아파트와 한 입주 5년 차 되는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는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또 하나 아파트라는 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군락형 아파트가 돼야지 되고 대단지 아파트가 돼야지 되는데 이문희경 뉴타운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사업 속도도 빨라지고 뭐 3-1구역, 3-2구역이라든가 뭐 3구역 또 이제 이문 몇 구역의 3구역처럼 지속적으로 주변에 새 아파트들 공급이 늘어나면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될 거 아니에요. 향후에 기름 뉴타운처럼. 기름 뉴타운도 맨 처음에 한두 동 들어갔을 때는 별 힘을 발휘 못하다가 기름 뉴타운 전체가 아파트 단지로 바뀌면서 그 힘을 나중에는 학군으로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여기도 지금 이문희경도 지금은 학군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새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군락형 아파트가 만들어지면서 소득 수준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이 동네에 들어와서 시장을 새롭게 만들어갈 거예요. 그렇다 치면 지금보다 좀 더 시세 상승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아직까지는 좀 저평가돼 있다 보니까 좀 더 보유하셨으면 좋겠고 제 생각에는 적어도 입주 그리고 2년 입주 후 2년 이후까지도 보유하셨으면 괜찮다. 그러면 지금 5억대 중반이지만 제 생각에는 거의 6억 이상 반드시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자리가 5에서 6자리로 바뀔 수 있는 상당한 아직 상당히 괜찮은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좀 더 보유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야, 근데 선생님 여기 내년부터 자꾸 시장이 안 좋아진다 그래가지고. 예. 일단은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만 네.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많은 분들이요. 공급 물량 76만 가구에 대해서 많이 떨고 있어요. 부동산은 있잖아요. 자, 첫 번째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고요. 두 번째는 물량에 의해서 움직이고 세 번째는 입지에 의해서 가격이 연동되거든요. 무슨 얘기냐? 지금 심리적으로 최근 한 2, 3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뛰었어요. 왜? 그건 심리에 의해서 그렇거든요. 나는 투자할 마음이 없습니다만 내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진입을 하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안 그래도 통장에 한 2억 넣어놓고 불안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빚내서 투자했는데도 빚을 다 갚고도 남을 정도의 수익을 단기간에 2년 동안 많이 봤단 말이죠. 특히 올 1년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됐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량에 의해서 이게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만 이문희경 뉴타운처럼 도심부에 있거나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아파트 가격이 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말씀드렸냐면 가시면 아파트보다도 단독 다가구 찾을 확률이 높아요. 무슨 얘기냐? 아파트가 별로 없다라는 말씀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물량에 대한 문제도 국지적으로 선행될 가능성이 되게 많고 차별화 시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지역에 앞으로 나올 물량은 이문희경 뉴타운과 장뉴타운 정도인데 그 이후로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더 이상 신규 물량 나올 만한 자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하셔도 좋다. 그렇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후 2시에 생방송으로 진행된 부동산 포커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동산에 관한 고민 있으셨거나 또 투자처에 관해서도 궁금증 있으셨던 분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연락 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전화 3424-0721번 그리고 샵 8289번으로 정보 용료 100원이 있습니다. 문자, 전화 편하신 쪽으로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상담 발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실시간 생방송 시청자 전화 상담 또 다른 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먼저 들어온 발빠르게 문자 샵 828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내용부터 먼저 스피드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셨는지. 네, 끝자리 0542번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문자 내용 한번 확인해 볼까요, 대표님? 예, 신당동 야스아이츠 32평을 보유 중인데 매도 시점과 향후 전망 여쭤보셨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유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유는 뭐냐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13년 정고점을 이미 회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입지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당동이고 약수동이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 이제 청구, 신당, 약수가 둘 다 이제 거의 다 더블 역세권이거든요. 이 지역이 지하철역이 2호선 그리고 5호선, 6호선이 다 관통을 해요. 지하철 3개 노선이 관통하는 다 더블 역세권이고 도심부에 있다 보니까 임대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상당히 높고 정거점을 돌파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주변에 금호 옥수동이라든가 왕십리 뉴타운 주변에 있는 비슷한 평대의 새 아파트의 전세 가격에도 아직 못 미치는 가격대예요. 그러니까 정고점을 돌파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고 또 신당, 청구, 약수로 이어지는 이 더블 역세권 3개 라인, 이 3개 라인에 형성되어 있는 개발 축이 있어요. 이
세 군데를 서울시에서는 이제 역세권 개발이라는 걸 통해서 이 지역을 좀 더 광범위하게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업무와 주거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개발하려는 의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가격이 좀 저평가돼 있고 주변에 개발 호재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하셔도 좋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게요. 네, 0723번님은요. 사당동의 동작 삼성 레미안 34평 2003년에 매수를 했는데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고 보내주셨어요. 일단은 보유 의견을 드릴게요. 보유 의견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입지가 상당히 좋다 보니까 매매가 대비 실거래가 자체도 상당히 괜찮고요. 사당동이라는 지역이요. 길 하나 차이로 바로 왼쪽에 오른쪽이 이제 방배동이죠. 이 방배동의 가격 상승력이 원체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특히 아파트 시장은 먼저 가는 놈이 있고 따라가는 놈이 있는데 방배동을 따라가기에는 아직까지는 먼저 가는 놈인 방배동을 따라가기에는 이 사당동에 있는 아파트 시세들이 아직까지 기대치에도 못 미치고 있다. 물론 최근에 가격 상승이 많이 됐긴 했습니다만 정보사부지 터널 개통으로 인한 향후의 강남과의 접근성을 상당히 많이 기대해 볼 수가 있고 향후에 방배 5구역이라든가 주변의 재건축과 방배동의 재개발로 통해서 시세가 많이 상승 될 텐데 그거에는 아직까지 많이 못 미치고 있거든요. 물론 이 격차가 원체 많이 벌어져 있기도 하지만 따라서 지금 시점에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보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0218번님께서 현대아파트 보유하고 계신데 재건축 준비랍니다. 향후 전망. 네, 이제 수원 우만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27평형이죠. 재건축.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도 의견을 좀 드릴게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요 27평 갖고 대지 지분이 상당히 넓어요. 여기가 저층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27평형 아파트를 추가 부담금 없이 받을 수가 있어요. 대지 지분 넓고 추가 부담금 없이 동일평형 아파트를 받으면 내가 이득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재건축이라는 게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일단은 인재 조합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수원 자체 특히 우만동이라는 지역 자체가요. 물량이 상당히 많고 주변에 공급 물량이 많다 보니까 어쨌거나 이런 거죠. 새로 이제 내가 열심히 제품 개발을 해서 새로 제품을 딱 만들어놨는데 이 제품이 좋은 가격에 비싸게 팔려야지 제가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큰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열심히 개발을 해서 제품을 싹 만들어 놨더니 주변에 나랑 똑같은 제품들이 연달아 출시가 돼요. 그러다 보면 내 제품의 가격은 가격 경쟁력을 잃고 희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지 지분이 많아서 27평 아파트를 무상으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주변에 있는 아파트 공급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이 우만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수원에서 선호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다. 결국 새로 분양한 아파트의 공급 가격이 높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양을 추가 분양금 없이 받는다고 해도 지금 시세와 별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 새로 분양받는 아파트와가 10년 후에 지금과 큰 차이가 없다면 지금 차라리 여기서 과감하게 자르고 이 금액 갖고 좀 더 수익이 높은 지역으로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1224번님 대전 대덕구의 아파트 투자 목적입니다. 향후 전망 짚어주실까요? 예, 일단은 투자 반대 의견을 드리고요. 이유는 네. 뭐냐면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세종시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얻는 지역이죠. 최근에 이제 대전시 전체적인 거래량이 한 4% 정도 됐고요. 근데 대전시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이 한 4% 정도 됐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45% 정도 됐어요. 무슨 얘기냐? 대전에 사시는 분들이 내 집을 전세를 사시는 분들이든 매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든 간에 세종시로 많이 이전을 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빨대 효과라고 하죠. 대전에 있는 새 아파트 시세와 세종시에 있는 대전의 오래된 아파트 시세와 대전에 있는 새 아파트 시세가 얼추 비슷하기 때문에 물론 전세 금액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에 계신 분들이 세종시로 많이 이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효과가 더 클 것 같아요. 왜? 충남권에 세종시를 빼더라도 대전 전체적인 신도시라든가 택지지구 개발로 인해서 공급량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에 의해서 제가 봤을 때는 추가 상승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반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0506번님 일산 서구의 아파트 전세 주고 보유 중입니다. 향후 전망 물어보셨어요. 일산 서구 성적 9단지네요. 34평을 보유 중인데 자 일산 같은 경우는요. 이제 경기 남부권 1기 신도시 중에서 상당히 저평가돼 있고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는 합니다만 10평대와 20평대 가격이 많이 올랐지 30평대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따라서 좀 더 보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산과 판교가 비교되는 이유가 뭐냐면 분당이랑 이런 지역들이 자 일산 같은 경우는 철저한 베드타운이거든요. 근데 판교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들어오면서 가격이 많이 상승했어요. 이 일산이라는 지역도 지금 어디예요? 일산 그 킨텍스 주변에 뭐 한류 월드라든가 이 주변이 앞으로 대대적으로 재개발이라든가 도시환경 재생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든댔잖아요. 그러니까 판교 같은 업무타운을 이번에 일산 쪽에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제2 판교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 지금 말씀하신 이 대화동 인근이지 않나. 또 GTX가 들어오고 향후에 KTX 뭐 여러 가지 호재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앞으로 좀 더 상승할 가치가 상당히 높다. 특히 20평대는 많이 상승했지만 30평대는 상대적으로 덜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약하기 때문에 좀 더 상승할 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상담 샵 8289번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정보용이 100원이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저희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나중에 또 문자 상담 계속 이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해 주신 우리 남겨주신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제가 허겁에 있는 강서 힐스테이트 네. 34평형을 네. 2014년에 조합원 거를 분양받아서 입주를 해가지고 현재 아직까지 거주 중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현재 시세가 한 7억 2천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 매도 시점하고 향후에 저희 쪽 전망이 좀 궁금해가지고요. 네, 2014년부터 입주하셔가지고 계속 지금 쭉 살고 계시네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문의하셨던 매도 시점과 향후 전망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제가 지도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예. 지금 이제 이 강서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우장산역이랑 바로 아래쪽에 있고 바로 위에 이제 우장산 아이파크가 있잖아요. 이제 강사 지역에서는 마곡지구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지역의 가격을 주도하는 아파트는 맞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야, 이유는 왜 올랐냐? 이유는요, 이 아파트가 이제 바로 왼쪽에 그 마곡지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는 나홀로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상당히 낮은 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마곡지구가 움직이면 우리 아파트도 같이 따라 움직이다. 마곡지구가 선행이 돼야지 우리 아파트가 같이 가는데 마곡지구가 최근에 이제 분양권 상승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지치는 모습이 보여요. 왜? 마곡지구가 지금 30평대 기준으로 단지마다 틀리겠지만 뭐 제일 좋은 데는 7단지겠죠. 30평대 기준으로 지금 호가가 7억에서부터 9억까지 형성되어 있고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억 초반에 형성되어 있잖아요. 자, 우장산에 있는 이 아파트 그 강서 힐스테이트라든가 이 바로 뒤쪽에 있는 기존에 2014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요. 마곡지구의 가격을 넘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미 지금 마곡지구에 있는 일부 아파트와 우리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단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 아파트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에 육박합니다만 마곡지구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45%밖에 안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전세가가 밀어 올리면서 같이 동방상승했거든요.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들도 예를 들어서 공덕동 같은 경우는 20평대가 6억에 분양했으면 전세는 5억이에요. 무슨 얘기냐?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80%를 다 웃도는데 마곡지구는 지금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45%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는 어쩌면 7억에서 9억이라는 금액은 거품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 물론 마곡지구에 있는 업무단지가 2019년이죠. 2019년에 입주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수요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 시세를 맞춰줄 수는 있습니다만 있을 거를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만 마곡지구 전체적으로 주변에 오피스텔이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주택들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1, 2인 가구 증가. 어쨌거나 이 지역도 4인 가족보다는 1, 2인 가구가 많이 들어올 거고 그렇다고 하면 7, 8억짜리 아파트 수요보다는 어쩌면 2, 3억이나 1억 5천에서 3억대 정도 되는 전세 수요라든가 임차 수요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세가 분산되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파트가 이미 마곡지구와 거의 비슷한 상황에 와 있다면 지금 시점에는 좀 과감하게 매도를 결정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네.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또 전화 남겨주시면 방송 끝나고도 더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생방송으로 부동산 포커스 지금 함께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 전화 3424-0721, 샵 82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또 계속해서 저희 얘기 나누는 동안 문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 많습니다. 샵 82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신 내용 또 상담 이어볼게요. 끝자리 0327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송파구 문전동의 아파트 보유해서 반전세 주고 있는데 매도 시점과 향후 전망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예, 일단은 보유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네. 송파에 있는 30평대 아파트 중에서 가장 가격이 낮은 아파트다. 이유는 뭐냐면 역세권에 위치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아파트가 좀 이 아파트의 규모 자체가 한 100세대 정도의 남짓하는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송파에 있는 일반적인 아파트의 전세금보다도 비슷한 평의 형태, 30평대의 기존 아파트 전세금보다도 낮은 매매가를 형성할 수밖에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실거주자들에 의해서 밀어붙여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송파라는 지역이 공급과잉 지역이고 그로 인해서 매매가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는 지역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현대 2차처럼 문정도 현대 2차처럼 가격이 철저하게 낮게 책정된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외려 실소유자들에 의해서 반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하셔도 좋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1026번님 안양 호계동의 아파트 매수해서 거주 중입니다. 매도 시점 향후 전망 볼까요? 네, 안양 호계동 이편한 세상이네요. 여기 이제 안양 호계동 같은 경우는요, 뭐 호계라든가 평촌이라든가 삼본 이 지역들이 어쨌거나 최근에 가격 상승된 이유를 보면 그냥 단순하게 전세가 상승이에요. 이 지역이 뭐 크게 뭐 특히 뭐 안양 어디예요? 그 중공업지 개발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산업단지가 몇 개 더 들어온다라는 호재는 있습니다만 그 정도 호재 갖고 이 지역이 이만큼 오를 지역은 아니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과천 재건축 이주 수요과 서울의 전세금 상승으로 인한 이주 수요로 많이 이 지역들이 많이 올랐어요. 왜? 특히 호계동 같은 경우는요. 이제 서울에서 이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지역의 데드라인이에요. 왜냐하면 호계동을 넘어가면 안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호계동을 방어벽으로 치고 이 지역을 절대 안 넘어가려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저항선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결국 밀려서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 이주 수요의 특징을 보니까 거의 1, 2인 가구나 3, 4인 가구보다는 1, 2인 가구나 신혼부부들이 많고 3, 4인 가구들은 자녀 문제 때문에 쉽게 이주를 못 하거든요. 애들 교육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24평 미만 아파트인 소형 아파트 상승이 상당히 높았고 30평대도 가격 상승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특히 30평대가 넘는 40평대 같은 경우는 거의 상승폭이 미비하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과천 재건축 이주 수요가 있고 지금 물량이 아주 또 많이 나올 거를 예상합니다만 어쨌거나 서울의 전세 가격은 계속 상승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주 수요로 인해서 30평대와 40평대가 아마 내년 시즌 정도에는 다시 한번 상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 의견 드리고요. 112번님께서 명지 국제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 보유 중입니다. 현재 프리미엄이 붙었는데 매도 시점 궁금합니다. 자, 이제 명제국제 신도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 여기가 어디냐 이제 부산이라는 동네예요. 부산이 최근에 이제 분양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가격 상승이 거의 2006년 대비 2배 상승했어요.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죠. 특히 분양권 시장이 초호화 강세를 보인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이 명제국제 신도시 같은 경우도 분양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명제국제 신도시 바로 아래쪽에 보면 이제 그 오션시티라고 있어요. 바닷가 쪽에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놨는데 이 아파트도 역시 택지지구에 있는 아파트고 분양한 지 얼마 안 되는 새 아파트들입니다. 입주한 지 얼마 안 되는. 근데 이 아파트와 지금 명제국제 신도시에 있는 상당히 입지는 오션시티 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좋겠죠. 왜? 말 그대로 오션이 들어가다 보니까 바다 조명이 가능하고 바닷가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뷰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거든요. 그런데 이 뒤쪽에 있는 지금 아파트가 오션시티에 있는 아파트와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부산이 지금 공급 과잉 상태에다가 지금 분양권이 과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인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한 제재 조치가 나온다면 부산도 이번에 예외가 될 수도 없다. 그러면 이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처럼 대출 규제에 대한 제약을 받는다라든가 분양권 전매에 대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시점이 최고가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시점에 바로 매도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0214 시청자분 광진구 자양일동에 투자 목적으로 원룸형 다세대 매수했습니다. 전망 어떤가요? 자,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다세대 이제 광진구 자양대 원룸형 다세대 투자 자체를 잘못하신 거고 이유는 뭐냐면 자 지역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최근에 다세대 투자가 대세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세대를 소액으로 수익형이라든가 차익형으로 많이 투자를 해야지 되는데 다세대를 투자해야 되는 지역이 있고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는 지역이 있고 오피스텔을 투자해야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다세대를 투자한다고 치면 투룸이나 쓰리룸형 아파트 다세대를 투자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원룸형을 일단 선택하신 거 진입 자체가 잘못된 거고 원룸형 다세대 같은 경우는 자양동보다는 차라리 한남 뉴타운이라든가 아니면 흑성 뉴타운이라든가 장인 뉴타운이라든가 이렇게 뉴타운 지역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투자금을 적게 유의해서 원룸형 다세대를 투자해도 됩니다만 앞으로 개발이 될 지역 같은 경우는 원룸보다는 투룸이 좀 낫지 않나. 특히 이 지역이 대대적인 성수동처럼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라면 원룸형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주택가격이기 때문에 원룸형의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투자라는 건 결국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건데 미래 가치가 높지 않다면 과감하게 좀 결단을 내리셔서 매도하시는 전략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127번이 보겠습니다. 성북구의 브라운스톤 아파트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전망 문의 주셨어요?
예, 성북구 도남동 브라운스톤 25평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좀 더 보유하셔도 좋다. 자, 서울에서요. 전세 가격이 가장 높은 곳 1위가 성북구죠. 그러다 보니까 매매 가격도 많이 상승했습니다만 성북구가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른 이유는 뭐냐면 입지가 너무 좋고 과거에는 저평가돼 있습니다만 직주 근접이 대세가 되면서 성북구가 재평가받고 그로 인해서 기름유통원의 시세도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브라운스톤 25평 같은 경우는 물론 최고점을 넘기는 했습니다만 주변에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에 비해서 아직까지 많이 저평가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하셔도 제 생각에는 충분히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그렇다고 너무 오래 보유할 건 아니고 제 생각에는 내년 이전에는 매도를 하시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고 어쨌거나 내년 여름 시장까지는 보유를 하셔도 좋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황현 대표님과 함께하는 실시간 문자 상담까지 이어봤습니다. 방송 후에도요, 저희 전화 문자 상담 계속 이어지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님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식 안내를 해드릴게요. 2017년 부동산 전망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무료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매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 1시부터 3시까지 진행이 되겠고요. 오늘 함께 하시는 황현 대표와 김재민 이사가 함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문의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전화 3424-0721번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랜만에 저희 방송을 찾아주셨습니다. 세미나에서 좀 어떤 팁을 전수해서 갈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네. 시국이. 그러니까 2017년도 어떻게 될지 너무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고 걱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위기에는 반드시 기회가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2008년도에 그랬고요. 1998년도 IMF 때 그랬고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 그랬습니다. 2011년도 유럽발 금융위기 때도 이런 기회에 이런 위기에 기회를 잡으신 분들이 있어요. 내년을 우리가 과거를 보고 내년을 준비를 하면요. 분명히 전략이 나옵니다. 그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고 또 소액으로 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지역, 유망한 지역을 또 추천해드리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해서 도움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기 속에도 기회는 있습니다. 투자 전략 팁까지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분들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전문가분이 직접 추천해 주시는 금주의 추천 물건도 소개를 해드립니다. 특급 매물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저희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십니다. 오후 2시에 만나는 시간 부동산 포커스. 오늘은요. 황현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의 궁금증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매물건, 맞춤 매물건을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실 텐데 어떤 물건인지 먼저 개요를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하철 8호선 강동구청역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2016년 7월에 준공 완료된 다세대 주택입니다. 방 3개, 욕실 2개, 거실, 발코니가 갖춰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전용 면적은 6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6층 중에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가입니다. 2억 9,500만 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7천만 원, 월세, 보증금 5천만 원에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출 금액은 약 2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요. 실투자 금액 전세 시에는 2,500만 원, 월세 시에는 4,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매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요. 대표님, 입지 여건, 개발 호재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네, 일단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좀 요 이야기를 좀 먼저 하고 네. 좀 제가 시작을 할게요. 일단은요, 부동산 투자는 자 유명한 지역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누구나 좋아하죠. 예를 들어서 용산 같은 지역이라든가 뭐 강남의 삼성동 같은 지역은 대한민국 4천만 국민 모르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근데 유명한 지역에 단점이 있어요. 유명한 지역은 단점은 뭐냐면 절대로 저평가돼 있지 않다라는 거죠. 저평가 유명 지역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평가 유망 지역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2017년도 내년에 어떻게 준비를 하고 또 투자할 만한 각 지역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송파구에 있는 풍납동이라는 지역과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준비한 이 매물 두 가지는요. 저평가 유망한 지역입니다. 자, 한 가지 왜 저평가 유망한 지역인지 한번
한번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입지를 한번 볼게요. 입지는 이제 암사역과 천호역과 강동구청역을 이용할 강동구청역이 있고요. 입지는 강동구청역에서 도보 5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잠실역까지는 이제 두 정거장 거리입니다. 상일주공 이주수요가 있고요. 바로 왼쪽에는 한강공원을 도보 5분 거리에 이용할 수가 있고 아래쪽에는 올림픽공원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한강공원이 뭐 한 15만 평 정도 되죠. 27만 평 정도 되죠. 그리고 그 올림픽공원이 한 14만 평 정도 되는데 일단 녹지축이 있다라는 걸 주변 환경이 상당히 쾌적하다라는 거고 상일주공 이주수요 9,000세대와 바로 아래쪽에 지금 화면상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바로 지척거리에 둔촌주공 아파트가 내년 봄부터 5,900세대가 이주를 합니다. 그러면 이주수요에 의한 가격 상승이 충분히 될 수도 있고 송파하고 풍납동 여러분들이 잘 못 들어보신 지역일 수도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 송파구 하면 많은 분들이 제2롯데월드를 먼저 떠올리고 삼성동과 같이 개발되는 국제업무 복합 교류단지에 대한 추구로 9호선 개통 라인이 들어오면서 많은 지가가 상승되는 지역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물론 그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상승됐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풍납동 같은 경우는 가격만 보시더라도 제가 오프닝 때 우리 아나운서분이 얘기하셨죠. 2억 9,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다 보니까 24평 아파트 정도 크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상당히 많이 저평가돼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다음 화면을 좀 보시면요. 주변에 이제 어떤 개발 호재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2롯데월드 타워가 있고 제2롯데월드부터 시작해서 올림픽 구간까지 이어지는 라인이요. 이 지역이 잠실 관광 특구입니다. 잠실 관광 특구로 인해서 연간 약 500만 명 정도의 유동인구와 수요 창출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 이 관광 특구로 인해서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고요. 또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교류 업무 복합단지라든가 또 이제 제2롯데월드 개발 호재라든가 바로 인근에 있는 신안산선이래요. 아니죠. 현대 아산병원이 네.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현대 아산병원에 근무하는 직원 수만 약 한 4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제2롯데월드에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고용 창출 효과만 해도 약 한 4만 명 정도 되고 바로 지금 말씀하신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국제교류 네. 복합단지에 있는 수요 창출만 해도 연간 한 1억 명 정도 이상의 파급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약 한 5천 개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주변의 수요는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고 역시 1, 2인 가구라든가 3, 4인 가구 정도의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송파구에서 풍납동이라든가 석촌동이라든가 방이동 같은 경우는 모든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최근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죠. 방 2개짜리 투룸이 2억 7천에서 8천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매물은 60제곱미터이고 아파트로 따지면 24평형 크기가 3억이 안 되는 2억 9,500이기 때문에 향후 가격에 대한 경쟁력은 상당히 높다. 방 2개, 화장실 3개짜리 3룸 구조이기 때문에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괜찮은 매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2016년 7월에 준공됐고요. 건물의 특징도 간략하게 연결을 해주셨는데요.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투자 금액도 좀 짚어주실까요? 예, 투자 금액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해보겠습니다. 일단은 2억 9,500만 원입니다. 2억 9,500만 원이고요. 매매가는 전세는 한 2억 5천 정도, 2억 7천 정도를 예상을 하고죠. 매매가 2억 9,500만 원에 전세 2억 7천 정도를 예상하기 때문에 전세를 빼고 나면 실제로 투자하는 금액은 2,500만 원이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송파구에 있는 투룸 지금 한 커봤자 13평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투룸들이요. 지금 투자금이 5천에서 6천만 원대 형성되고 있는데 3룸이고 방 3개, 화장실 2개, 24평 아파트 크기에 2억 9,500 상당히 저렴한 금액이고 전세가 2억 7천은 잘 나가는 시세입니다. 지금 보편적인 시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송파구에서 2,500만 원짜리 투자 금액을 찾기는 상당히 어렵다. 또 하나 월세도 보증금 5천에 80만 원 정도가 나가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대출을 활용한다면 4,500 정도 투자인데 수익률 거기서 7에서 8% 정도가 나옵니다. 따라서 임대 수익형으로 상당히 괜찮고 시세 차익을 보기에도 아주 괜찮은 매물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식탁도 주부들이 좋아하는 아일랜드형 식탁에다가 네. 거실을 바라보면서 식사하고 요리를 할 수 있게끔 좀 구조가 돼 있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구조 모습이거든요. 따라서 다 지어진 새로 이번에 건물이 만들어진 거고요. 2016년이죠. 올해 7월 달에 완공된 아주 깨끗하고
또 깔끔한 새로운 신축 주택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번째 매물건 송파구 위치에 있는 풍납동의 다세대 주택을 확인해 보셨습니다. 송파구 풍납동 매물에 이어서 또 다른 매물건을 확인을 해 보실 텐데요. 먼저 처음에 보셨던 매물건 한 번 더 정리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네, 8호선 강동구청역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6년 7월에 준공됐고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입니다. 방 3개, 욕실과 거실, 발코니까지 갖춰져 있고요. 총 6층 중에 3층으로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 네, 매매가입니다. 2억 9,500만 원이 되겠고요. 임대금액 전세 시, 월세 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고요. 대출금액 2억 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에는 2,500만 원, 월세 시에는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매물건입니다. 역시 개요를 먼저 화면으로 보실까요? 네,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곧 개통 예정에 있죠. 신안산선 시흥 사거리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7년 4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전용 면적은 53제곱미터입니다. 방 2개, 욕실, 거실, 발코니가 갖춰져 있고요. 또 6층 중에 5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가 보겠습니다. 2억 1,500만 원이 되겠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엔 2억 원, 월세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70만 원, 대출 금액은 1억 5천만 원이 예상이 되고요.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에는 1,500만 원, 월세 시에는 4,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이번에 역시 다세대 주택입니다. 금천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표님, 입지 여건, 개발 호재 또 만나볼까요? 네, 일단 그 금천구라는 지역이요, 이제 서울시에서 특히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부동산으로는 상당히 변방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외면했던 지역이죠. 관심이 상당히 없었던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역 자체가 일단 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일단 군부대가 들어가 있었고요, 도하부대와 공군부대가 있었고 부대가 있으면 건물을 높게 못 올리죠. 그렇다 보니까 이 지역 자체가 개발이 상당히 안 됐었던 지역이고 또 이제 독산역이 있긴 합니다만은 지하철 경의선 라인이 있죠. 경부선 라인이죠. 1호선 라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교통 악재 지역이었다. 하지만 신안산선이 이제 공사를 하면서 이제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가죠. 개통이 되면 앞으로 도심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지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시흥사거리역이 개통이 되면 2023년 개통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의도까지 15분 정도가 걸리고 여의도에서 시청까지 또 2단계 공사가 진행된다고 하면 금천구 지금 시흥사거리에서 여의도까지 15분, 서울시청까지 20분 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에 향후에 도심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지고 최근에 강남순환도로가 2016년 7월 달에 개통이 됐죠. 그럼으로 인해서 일단 첫 번째 많이 오른 게 이제 금천구 지역에 특히 시흥 사거리, 금천 IC 있는 지역에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가격 상승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또 이 지역에 롯데캐슬 4,000세대가 분양됐는데 도하부대 부지에 이 4,000세대의 프리미엄도 상당히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도로가 뚫리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거는 정설입니다. 근데 이미 강남과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순환도로가 개통이 됐고 앞으로 도심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지하철이 이제 개통이 될 거고요. 또 이제 지금 한창 공사하는 중인 서부간선도로 금천 IC 구간이 2020년이면 개통될 예정입니다. 자, 이 서부간선도로 금천 IC 같은 경우는 지하 8차선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요. 자, 금천 IC에서 성산대교까지 이루어지는 라인입니다. 근데 성산대교에서 10분 정도만 가면 왼쪽에 성산대교가 상암동이 있고 오른쪽으로 10분 정도만 가면 홍대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엔 뭐냐면 금천 IC에서 상암동까지 20분, 홍대까지 20분이 걸리는 지역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강남까지 20분 거리에 돌파를 할 수가 있고 서울시청과 서울역까지 20분 만에 또 20분, 30분 만에 돌파할 수 있는 입지가 됩니다. 또 홍대라든가 상암동 역시 20분 만에 돌파할 수 있는 입지가 되다 보니까 서울시 전역을 특히 업무의 핵심 지역을 30분 이내에 돌파할 수 있는 교통 핵심 지역으로 바뀔 수가 있다. 교통 여건이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매물 특징과 투자 금액도 살펴볼까요? 자, 매물의 특징을 한번 보면요. 일단은 2017년 4월 달에 준공될 예정의 이제 다세대 주택이고요. 최근에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그 부동산이라든가 이렇게 투룸 다세대를 투자하시려고 다니시다 보면 제일 큰 게 12평, 13평이고요. 보통 11평 정도에서 12평짜리 투룸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본 매물은 16평, 실평수 16평짜리 투룸이기 때문에 상당히 쾌적하다. 방이 상당히 2개가 널찍널찍하고 거실도 넓고 주방도 상당히 넓고요. 또 화장실도 상당히 넓습니다. 또 베란다가 외부로 또 따로 나와 있는 베란다도 있기 때문에 실거주라든가 임대를 놨을 경우 임차인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역의 집가가 계속해서 상승되기
되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의 매매 가격이 신규 분양하는 매매가들이 계속해서 상승될 수밖에 없다. 지금 2억 1,500만 원인데 주변에 신규 분양하는 다세대들이 평균적인 시세가 2억 3천에서 2억 4천입니다. 투자금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기 때문에 소액으로 내가 종잣돈을 한번 마련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최적의 매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매물 역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봤습니다. 부동산 포커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대표님이 준비해 주신 무료 세미나 소식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2017년 부동산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황현 대표님과 김재민 이사가 함께 준비해 주십니다. 매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이 되겠고요. 강남구 삼성동으로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의 있거나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서울전화 3424-0721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동산 포커스 내일 오후 2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황현 대표님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